야, 너도 와인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무똥님들, 양쏘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이브를 켜봤는데요. 제가 스페인 현지에서 미수입 11가지 스페인 화이트 와인을 11종을 좀 테이스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을 때는 이제 철저히 블라인드로 했었는데요. 오늘은 라벨을 다 공개하고, 특별히 좋았던 거는 또 수입사분들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제가 정보 없이 하면서 또 와인 심사하는 것도 제가 기준을 어떻게 갖고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평소에 하는 와인 심사대로 오늘 와인을 하나씩 테이스팅 해볼 예정입니다. 자, 제일 먼저 와인을 심사할 때 파악을 해야 되는 건 와인에 폴트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상을 확인하기 전에 가볍게 잔을 흔들지 않고 한 번씩 이제 부쇼네나 열화, 산화가 있는지 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다 나무 코르크 마개로 되어 있었고, 한 두세 개 정도만 합성 코르크였는데, 다행히 나무 코르크에서 오는 부쇼네 위험, 코르크로 인한 결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스월링을 해서 향을 한 번씩 맡아준 다음에 이제 크게 화이트 와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좀 뉴트럴한 깨끗한 퓨어한 스타일의 계열, 그리고 오크를 사용한 조금 크리미한 계열, 그리고 마지막은 아주 화사하고 약간 당도까지 느껴지는 아로마틱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를 나눠서 퓨어한 것부터 오크 스타일, 그리고 아로마틱, 이렇게 순서대로 테이스팅을 할 수 있게 순서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퓨어 스타일은 B, 오크는 O, 마지막 아로마틱은 A라고 해서 빠르게 적어볼게요. 1번 A, 2번 B, 3번은 A2P, 4번은 P. 아마도 오크 스타일은 없을 것 같아요. 5번 PP. 거의 퓨어 스타일. 퓨어. 마지막 것까지 퓨어네요. 그래서 확실히 아로마틱 군이었던 1번을 제일 마지막, 아로마틱이랑 퓨어가 함께 헷갈렸던 3번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테이스팅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뒤로 빼놓고 나머지는 번호 순서대로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테이스팅 하는데요. 제가 테이스팅 노트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소비자한테 이렇게 수입이 되는 상품으로서 우선 좀 강렬한 캐릭터가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레몬 향이 난다, 꽃향이 난다, 이런 테이스팅 노트를 적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이미지나 남는 인상적인 형용사 같은 걸로 주로 저는 메모를 할 예정입니다. 메모를 마치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 좀 강렬했던 거를 뽑고 라벨까지 확인하고 이름까지 해서 상품성이 있는지 끝까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번, 4번 먼저 할게요. 양하 와인잔은 제가 그냥 똑같은 잔이 좀 필요해서 그 이네디땀이라고 맥주잔이 이렇게 와인잔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여기다 지금 테이스팅 하고 있습니다. 이 잔 되게 좋아요, 테이스팅 할 때. 이번은 산도가 되게 좋고 깨끗한 스타일이었고, 역시 알코올 도수가 좀 낮아서 좀 편안한 맛이 있습니다. (4번은) 좀 스틸리한 철봉 같은 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호불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메모를 해놓고요. 아주 드라이했던 2번 와인과는 다르게 4번은 산도도 좀 차분하고 약간의 당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호텔 같은 데서 바이 더 글라스 와인으로 판매되기 참 좋아요. 5번, 6번입니다. 5번은 하얀 고무 같은 향이 나는데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이나 이렇게 좀 미네랄감과 아로마틱군이 충돌될 때 가끔 나는 향인데요. 제가 소비뇽 블랑에서 그런 향을 좀 잘 캐치를 하는데 5번 와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델로라는 화이트 포도 품종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고델로도 이런 향이 잘 발현이 됩니다. 하얀 고무 향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차 시트 냄새라고 좀 인지를 하는 향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호불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적어두고요. 역시 이 고무향이 나면 반드시 미네랄감이 좋습니다. 입안에서 꼭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톡톡 입안에 느껴질 정도의 미네랄감이 확 느껴져서 약간 반전이 있네요. 미네랄 반전이라고 적어두겠습니다. 그리고 탄산수라고 적어줄게요. 이런 거 좋아요. 왜냐면 한여름에 칠링을 하거나 얼음 하나를 넣어도 되게 기분이 좋은 스타일이거든요. 요새 좀 뜨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매년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가격대는요. 아마 그렇게 높지 않을 텐데 아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소비자가 다 10만 원 언더가 될 와인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수입사에 문의를 해서 같이 올려놓을게요. 6번은 노란꽃 향이 나면서 약간의 꿀향? 이런 게 나네요. 지금까지 테이스팅한 와인들 중에서는 가장 무게감이 있고 유질감이 있습니다. 오일리하다고 표현합니다. 오일리하고 바디감이 높고 정말 딱 유채꽃으로 만든 꿀 같은 걸 연상을 시키네요. 제주도가 연상이 됩니다. 7, 8번. 6번에 이어서 7번도 그런 좀 달콤한 꿀 뉘앙스가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6번과 다르게 7번은 입에서 오일리함이나 바디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산도가 좀 높아요. 산도가 높을수록 그런 바디감은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산도가 높으면 당도도 낮게 느껴져서 좀 코랑 일치하지 않는 아쉬움? 대신 이런 거는 음식 매칭이 되게 좋아요. 흰살 생선에다가 감자 퓨레, 시금치 볶음, 가니쉬.
아, 먹고 싶다. 6번은 저는 살짝 당도도 잡혔습니다. 네, 제 기준으로 6번은 충분히 단맛이 느껴졌어요. 이제 8번 같은 스타일이 심사에 나오면 제일 점수를 못 받아가는 스타일인데요. 좀 밍밍하고 어떤 특유의 향을 잡아내기가 어렵고 굉장히 이런 게 나오면 저는 그냥 F라고 표시를 해놓는데요. 플랫하다, 되게 밋밋하다 라는 저는 일단 메모를 해두고요. 그래서 어울리는 음식도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사실상 국내 소비자들이 화이트 와인은 음식 없이 그냥 편하게 저녁이나 이렇게 가볍게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워터리하거나 플랫한, 밋밋한 느낌을 주면 판매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주 드라이하기도 해서 마지막에는 쓴맛, 비터함이 느껴지는데 화이트 와인도 레드 와인처럼 이런 떫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탄닌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페놀릭 비터니스라고 표현합니다. 페놀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9번, 10번. 그리고 이렇게 테이스팅 중간에 너무 산도가 높거나 약간 이런 비터한 걸 한번 테이스팅하고 나서는 한번 침을 만들고 한번 꾹 삼켜줘야 돼요. 전에 있는 와인이 입안에 남아있으면 그 후의 와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을 마시지 않는 이유는 다음 와인이 너무 묽게 느껴지면 또 안 되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맛을 딱히 가지고 있지 않은 크래커나 빵을 먹어주는 게 좋긴 한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9번. 와! 9번. 그 어제 오셨던 손님이 표현했던 표현인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이렇게 그 달고나 뽑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 뽑으면은 이렇게 큰 투명한 설탕만 녹여가지고 만든 막 잉어 같은 거 줬었거든요. 그 잉어의 설탕 단맛이 지금 향이 나고 있어요. 또 이런 와인들도 있어요. 플랫하지는 않지만 좀 어중간한 와인들이 있어요. 이럴 땐 전 세모 모양을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떨어지는 구석은 없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매력 있는 부분도 없어서 이 녀석 조금 아쉽다 하면 이렇게 세모 모양을 쳐놔요. 10번. 스페인 북서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의 향을 가진 화이트 와인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지금 잔을 돌리면 그 약간 밀키스처럼 작은 거품 같은 게 이렇게 나는 게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코에서 그런 소다향? 그러면서도 청포도 향이 잘 나고 있어요. 저희 그 샤인머스켓 같은 향 있죠? 와, 좋네요. 머스켓 향 플러스 소다 향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의 스페인 북서쪽 화이트입니다. 텍스트북 스타일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양솜님, 수입사 컨택이랑 신규 와인샵 제품 구성 컨설팅도 하시나요? 네,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품 뭐 마케팅 방향이나 주로 판매하면 좋을 곳, 이제 적정 가격과 책정 이런 거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식으로 컨설팅해서 좀 잘 나가는 와인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자신 있게 요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 와인입니다. 음. 11번 와인은 코에서 아주 차분한데 미세하게 인삼 같은 그런 향이 나고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가끔 지하철역에 할머니들이 더덕 같은 거 까고 계시거든요. 그런 향. 마, 더덕, 도라지 그런 향. 이런 것들이 와인에서 이런 향이 난다고 하면 다들 윽 하실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 입맛에 되게 잘 맞고요. 또 저희가 주로 와인이랑 먹는 음식들이랑도 아주 잘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짠맛이나 단맛이 있는 것들이랑 찰떡이에요. 아주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거든요. 산도가 조금 더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산도가 올라오려다가 갑자기 유질감 있는 오일리한 스타일로 바뀌어서 살짝 아쉽네요. 그럼 산도라고 써놓고 화살표를 아래 방향으로 표시를 해놓을 거고요. 저는 512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또 약간 체인지 되는 모양을 적어둘 겁니다. 그리고 피니쉬가 좀 짧아요. 피니쉬 마이너스. 한 번씩 더 빠르게 테이스팅 할 거고요.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답변해드리면서 테이스팅 마무리하고 라벨도 한번 제일 좋았던 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솜님,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할 때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추천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우선 품종별 느낌, 국제포도 품종을 가장 대표하는 지역을 먼저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예를 들면 소비뇽 블랑이다 하면 이제 원산지인 프랑스 로아르밸리의 쌍세르 같은 거랑 뉴질랜드 말보로산이랑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근데 이제 포도 품종이 아니라 사실 일반인 분들이나 애호가 분들은 어떤 특정 유명 브랜드 와인을 블라인드로 맞추시는 경우가 차라리 더 좀 멋지달까? 아니면 확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더 필요로 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유명한 와인들, 뭐 몰리두커 호주 와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몽페라 같은 프랑스 보르도 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중성이 있는 브랜드들로 특성을 잡아가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느낌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테이스팅 방향을 이렇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뭐 철봉, 하얀 고무 이런 걸로 그 특정 와인들의 특징을 잡아내는 것처럼 개인적인 특징을 잡아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트를 봤을 때 특이한 거는 이제 요거 5번 하얀 고무향이 났던 거, 미네랄, 반전, 탄산수. 바틀만 봐도 일단 조금 길쭉하고 초록색 바틀에 있는 거는요, 이게 도수가 좀 낮고 약간 아페리티프로 마시기 좋은 스타일, 식전주 스타일이라서
포르투갈에도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스페인도 이제 분명히 이런 걸 많이 만들 텐데 디오라는 거는 스페인 와인 등급이에요.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이 DOCA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는데 91년도에 리오아가 제일 먼저 DOCA 가장 높은 등급을 갖게 됐고요. 나중에 2001년에 바르셀로나랑 가까운 고도가 무척 높은 지역인 프리오라 지역이 DOCA로 승격이 되면서 단 두 개의 DOCA가 스페인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디오라고 하는데 약 70개 정도가 지금 존재합니다. 현지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거의 뭐 몇천 원 안 하게 판매를 하고 그냥 와인 자체로 즐기기에 그냥 햇볕에서 사이다처럼 탄산수처럼 소비하는 스타일인 건데 이게 이제 국내 그런 주세 같은 거 다 내고 배송비 내고 창고 보관비 뭐 이런 거 다 붙다 보면은 이런 애들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와인들이랑 이렇게 딱 붙었을 때 이제 국내 스페인 와인, 칠레 와인이 그래도 FTA가 돼 있어서 좀 싸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가 와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스타일이 소비되기가 아직은 순서가 안 오는 것 같아요. 대신 이런 거는 저는 제주도나 부산 이런 데서 그냥 정말 얼음 띄워놓고 잔에다가 얼음 넣고 마시는 스타일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7번, 8번 이게 바틀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약간 향수병처럼 이렇게 만든 생산자 이름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거구나. 옵세르바도르. 요거는 다비드 라고 써 있어요. 여기는 리아스 바이사스고요. 이제 스페인에서 뭐 제일 좀 좋은 거의 부르고뉴와 견줄 만한 샤블리랑 견줄 만한 스타일의 와인을 만들어내죠. 화이트 와인을. 7, 8번 테이스팅 다시 해볼게요. 그럼 7, 8번 하나는 7번은 제가 산도가 높았고 음식 매칭 흰살 생선이랑 먹고 싶다고 적어놨었고 8번은 조금 플랫하다 페놀이 느껴졌다라고 적어뒀습니다. 아 7번은 다시 마셔도 테이스팅이 참 좋아요. 이제 테이스팅 기준 질문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요. 쌍세르 블랑과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비교하고자 할 때 가장 추천하는 와인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쌍세르 쪽에서는 그 앙리부르주아가 만든 와인이 가장 좀 기준을 잡기가 좋아요. 왜냐면 그분이 딱 그 실렉스 토양, 부싯돌 토양 베이스로 해서 가장 전형적인 스타일의 기반을 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뉴질랜드 가서 만든 와인이 있어요. 네, 그거 검색해 보시면 둘 다 국내에 수입이 되고 있으니까 같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나라랑 지역만 다른 거 그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느낌을 잡으셨으면 좀 더 화사한 스타일은 뭐 오이스터 베이 같은 것도 있고 물론 클라우디 베이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오이스터 베이를 추천해 드릴게요. 3번 1번은 확실히 향에서 아로마틱 했었고 3번은 퓨어랑 섞였었어요. 그럼 3번 먼저 할게요. 은은한 흰 꽃향, 블러썸 꽃. 진짜 봄이 온 줄 알았네. 막 벚꽃이 확 연상이 되고요. 산도가 이렇게 혀 끝에서부터 목 구멍까지 이렇게 싹 퍼지는 산도가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찌르는 산도 아니고. 와, 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퍼지는 산도. 좋을 땐 역시 별표.
한 번 더. 좋은 거는 몇 번씩 테이스팅을 하게 돼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냥 마셨을 때 이건 첫입에 누구든 사로잡을 수 있겠다 하는 삘이 딱 꽂히는 와인이 있어요. 맛있는 거는 결국 다들 느끼는 게 비슷하시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화이트 와인은 그런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레드 와인은 결국 뭐 바디나 산도나 그 뭐 기준점이 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부르고뉴 스타일, 보르도 스타일, 뭐 나파밸리 스타일, 칠레 스타일 이런 게 있는데 화이트에서는 크게 다들 기준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는 이렇게 향이 튀는 향이 없고 입에서 너무 드라이하지 않고 너무 달지도 않고 산도도 너무 높지도 않고 아예 없지도 않고 이렇게 좀 탁 맛있는 와인들. 이야, 3번 맛있네요. 1번도 맛있기를. 오, 1번 향 제가 아로마틱군이라고 했는데 스월링 하니까 은은한 살구 향이 납니다. 핵과류 향이 지금 처음 나네요. 은은한 살구 향. 진짜 완벽한 살구예요. 향 좋아요. 이런 거는 이제 꽃향도 오렌지 블라썸 향으로 이어지고요. 자, 무똥님들. 퓨어한 스타일은 당연히 좀 깨끗하고 산도도 높은 스타일이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 과일 향이 시트러스, 레몬 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몬은 입안에서 가벼워요? 무거워요? 산뜻해요? 느끼해요? 그렇죠. 가볍고 산뜻합니다. 반면에 이제 핵과류, 가운데에 씨가 있는 과일들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살구, 복숭아, 자두 이런 것들이 다 핵과류인데 시트러스 계열에 비해서 당연히 좀 무거워지고 산도보다는 달콤한 뉘앙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가 맞다는 표현을 할 때요. 제가 지금 1번 와인이 아로마틱한 군이었고 핵과류 중에도 은은한 살구향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 블라썸 향이 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밸런스가 맞으려면 맞아요. 약간 무거운 느낌, 오일리한 느낌이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건데 이 와인이 지금 완벽하게 밸런스가 맞습니다. 오일리하고 부드럽고. 이제 부드럽다는 표현은 보통 레드 와인에서 하고 입안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이 날 때 화이트 와인에선 크리미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미하다. 오일리. 밸런스가 좋다고 할 땐 저는 B하고 플러스를 써놔요. B 플러스. 그래서 11가지 와인 중에서 밸런스가 제일 좋았던 거는 1번 유일하게 받았고요. 그냥 이건 단박에 맛있는 와인이다 했던 거는 3번이었네요. 그래서 1번, 3번. 아까 하얀 고무 향이 나긴 했지만 미네랄 반전이 있었고 탄산수 있었던 거 아까 제가 테이스팅했던 거 5번. 당도 좋았던 바이 더 글래스 호텔령 4번도 좋았고요. 제주도를 연상시켰던 유채꽃 꿀 같았던 6번도 좋았고 흰살 생선 매칭했던 7번도 좋았고 아까 텍스트북 화이트 스페인 북서쪽에 완전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10번 1, 2, 3, 4, 5, 6, 7 11개 중에 7개의 와인들을 라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새랑 옷을
있고 이렇게 노트에다 필기를 하고 있는 토끼가 그려져 있고요. 고델로, 이제 몬테레이라는 디오의 이제 고델로 포도 품종을 사용을 했네요. 토착 품종이고요, 스페인에. 이름은 프라가스도 르세르. 이름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약간 동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요새 조금 긍정적인 라벨입니다. 약간 코로나 이후로 좀 유기농이나 이런 웰빙에 계속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을 나타내는 라벨은 점점 더 소비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고델로라는 포도 품종이 지금 앞뒤로 적혀져 있는데, 물론 포도 품종이 써 있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고델로라는 포도 품종이 아직까지는 생소하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좀 예쁘게 포장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번 밸런스가 아주 좋았던 르세르 1번. 다음은 3번. 요거는 이렇게 생선이 아예 바다에 이렇게 띄워놓는 것처럼 그려져 있는데, 리아스 바이사스 거고요. 알바리뇨. 네. 대서양의 알바리뇨고, 이름이 오수 두나레스. 이름이 역시나 어려운. 라벨은 좀 귀엽네요. 이게 저는 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라벨만 봤을 때는 제가 느끼던 그런 벚꽃이나 탁 싱그럽게 맛있는 느낌은 좀 표현은 아쉬운 것 같아요. 라벨만 봤을 때는 그냥 스시랑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냥 생선이 너무 크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라벨이 조금 더 단정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4번. 4번은 이렇게 검정색 라벨에 좀 차분한 느낌을 보여주는 쿤 케이로 1920년부터 2020이라고 써 있고요. 포도 품종은 나와 있지 않고, 이런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 났던가 4번이? 철봉 스틸리했고 호텔 바이 더 글라스로 좋다.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 일치하게 되는 거죠. 제 느낌하고. 왜냐면 호텔의 바이 더 글라스면은 라벨이 좀 멋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뭔가 무게감도 있고, 또 이제 부쇼의 위험이 없고, 이제 숙달되지 않은 분들이 오픈해도 괜찮은 합성 코르크인데 심지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입이 돼서 아예 호텔에 영업을 하시면 참 좋은 아이템인 거죠. 요런 거는 무조건 수입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4번은 좀 추천을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이름만 좀 좋으면 좋겠을 텐데, 가인츠자 하고 이렇게 섬이겠죠? 바다에 이렇게 산같이 되어 있는 라벨이 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이제 지구온난화가 사실 좀 문제잖아요. 근데 빙하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좀 먹으면서 씁쓸함이 느껴지지 않을까. 라벨이 아쉽습니다. 이름도 좀 어렵고요. 탄산수 느낌은 좋았지만, 노란꽃, 제주도를 연상시켰던 와인입니다. 브라보. 박수.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람을 표현했고요. 제주도면 또 바람이 좋잖아요. 그리고 등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멋진 라벨이 있네요. 이런 거 좋아요. 근데 이름이 어렵지만 좀 느낌 있게 폰트를 잘 골랐어요. 그래서 Camino dos Faros. 좋네요, 이거.
리베이로 거고 알코올 도수도 11.5도로 상당히 낮고 정말 딱 제주도, 여수, 해운대 요런 데서 팔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천도 좋고요. 이런 거 참 좋아요. 국내에 또 이런 비슷한 라벨을 본 적이 없어서 이것도 수입을 강력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케이. 7번. 병 특이했던 게 하나가 결국 픽이 됐네요. 옵세르바도르. 포도 품종 나와 있지 않고요. 옵세르바도르. 가격만 맞으면 이게 또 음식 매칭 부분에서 제가 좀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미슐랭 스타나 좀 파인 레스토랑에 어울리는 와인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격 중요하다고 써놓고 이것도 추천 와인으로 수입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방금 것도 이것도 합성 코르크, 이것도 합성 코르크였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것도 합성 코르크네요. 마지막 거 그 머스켓 소다, 청포도 소다 향이 났다고 했고 텍스트북 스타일이라고 했습니다. 라벨이 긍정적이에요. 꽤 차분한 좀 유럽 스타일? 딱 하얀 깨끗한 라벨에 포도밭이랑 와이너리가 이렇게 연필로 그려놓은 것처럼 스케치가 살짝 돼 있고 3가지 포도 품종 블렌딩 했다는 게 아주 투명한 은색 이런 감각적인 라벨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좀 생소한 포도 품종일 수 있으나 좀 은은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이제 적당한 정보도 주면서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와인 이름이 까살드 아르만. 까사가 집이란 뜻이니까 왠지 아르만의 집 이런 뜻일 것 같아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요거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제가 픽한 것 중에 1번, 3번은 아쉽게도 라벨 느낌이나 이런 게 좀 안 맞았고 이름이 4, 5, 6, 7, 10번 11개 중에서 5개나 오늘 골라냈네요. 그래서 이런 게 국내의 소비자들한테 꼭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스페인 북서쪽에 화이트 와인은 품질이 정말 좋고 그 현지에 이제 와이너리 출장 갔다 온 수입사분들도 그때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알바리뇨 같은 거 정말 좋은 게 많다더니 매번 정말 놀랍네요. 많이 소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11종 미수입 화이트 와인을 심사하는 저의 꿀팁과 함께 미수입 와인들 한번 테이스팅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님들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하나, 둘, 셋, 커트. 감사합니다.